2020년도 9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막판에 불거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달기와 트위터 글 유포 활동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공통 과목으로 배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아프간전 등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한 어리석은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13주년을 하루 앞두고 새로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티아라의 노래입니다. 롤리폴리.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막판에 불거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달기와 트위터 글 유포 활동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11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2012년 1월 시작한 사이버 활동이 대선이 가까워진 2012년 10월부터 오히려 감소했고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 때 대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명확히 지시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을 정치 관여로 판단했고 원장님 강조 말씀을 통해 이를 지시한 원 전 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홍보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댓글 2,125건과 찬반 클릭 1,214건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트윗은 검찰 측 주장 78만 6,698건 중 11만 3,621건만 받아들였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또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담뱃값에 반영해 주기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반대로 추진되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이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1일 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직후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 부담금 같은 기존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개별 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한 해 2조 8,300억 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는 대신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흡연자가 금연 상담 진료를 받고 금연보조제, 치료제 처방을 받을 경우 비용의 70%를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담뱃값에 폐암사진 등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 금지, 담배회사의 행사 후원 금지, 금연 광고 및 캠페인 확대 등 금연 대책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현재 43.7%인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은 2004년 500원 오른 이후 10년 만이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더라도 담뱃값이 매년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 장관은 물가 상승이 일정 정도 누적되면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을 올리려면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론이 만만찮아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공통과목으로 배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 시수는 주당 한두 시간 늘어나고 이 시간에 안전생활 과목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는 11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충북 한국교원대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4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통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각 8단위가 편성되고 한국사는 통합사회와는 별도로 주당 3시간씩 2학기 동안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새 교육과정의 세부 사항과 교과별 강론은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 고시된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 함양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의 국가 인재상에 대한 폭넓은 논의나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고작 6개월 남짓한 시간에 밀어붙이는 데 대한 졸속 추진 논란도 가지고 있다.
보수, 진보 교원단체 모두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육과정 개편 방향은 교육 현장 교사와의 괴리감을 줄여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85%가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답한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유리된 채 독점적, 폐쇄적, 일방적으로 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간전 등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한 어리석은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13주년을 하루 앞두고 새로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미군의 시리아 영내 공습 확대 방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급진 이슬람 순위파 이슬람국가 IS 반군 격퇴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백악관 스테이트 플로어에서 이루어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면 어디든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IS가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상대로 IS 반군에 대한 공습 강도와 범위는 확대하되 지상군 투입은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신 서방 아랍동맹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은 공백을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쿠르드군, 시리아에서는 온건 반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우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쿠르드군에 대한 군사교육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맡을 미군 475명을 추가 파견키로 했다. 추가 파병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는 약 1,6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IS 격퇴에 필요한 군사작전 및 인도적 지원에 투입될 50억 달러 규모의 테러 방지 동반자 펀드 결성을 의회에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식 시점 등 구체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미 백악관은 IS 격퇴를 위해 추진 중인 국제연합전선에 이날 현재 37개국과 아랍연맹 등 국제기구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리아는 시리아 정부 동의 없는 공습은 침략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베이로의 노래 듣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너.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애니라 부르고 싶어.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전열풀 때 우리라.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애니라 부르고 싶어.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애니라 부르고 싶어. 상냥한 얼굴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전열풀 때 우리라.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애니라
님이라 부르고 싶어.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열 불태우리라.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님이라 부르고 싶어.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님이라 부르고 싶어. 네,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당 혁신 작업을 진두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공감혁신위를 이끌 역량 있는 분을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라며 정치와 정당 개혁의 학문적인 이론을 갖추고 현실 정치에도 이해도가 높은 분을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외부 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간담회 직후 이상돈 영입설이 여러 경로로 흘러나왔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이 교수가 지안을 수락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날 아침 가까운 정치권 원로에게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지안 사실을 전하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내에서는 보수로 분류되는 이 교수의 정치 성향과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이력 등을 이유로 극심한 거부감을 나타내 또 다른 분란이 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12일 이상돈 비대위원장 선임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반발이 거세 박 원내대표가 이상돈 비대위원장 카드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제재 협상을 전격 촉구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또 데드라인을 14일로 못 박으며 입법 제로 상태의 국회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로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 시한을 넘겨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1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모든 재량권을 가지고 마지막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타결해 주길 바란다며 양당 의원총회에선 이 합의를 무조건 추인해서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오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합의문에 대한 야당과 유가족 측 입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주말까지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 정리가 안 끝나면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대화를 이어가되 지난달 19일 타결된 재합의안을 백지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측도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협상에서 전면에 나서라는 야당 측 요구를 외면하던 김 대표가 침묵을 깨고 과감한 발언을 한 만큼 여당이 양보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로선 당내에서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 간 대화 창구는 열어놓되 여차하면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서 민생 법안만 따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11일 연내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유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3국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번 고위급 회의는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탐색전 성격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고위급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 가능성을 모색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개최지는 3국 중 한 나라 서울이 될 수도 있고 다자회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의가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결정한 자리는 아니다라며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으니 먼저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내 서울이나 오는 11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 또는 같은 달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미얀마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2012년 4월,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1일에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연내 성사돼도 3국 정상회의 조기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3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연기하고 있으나 3국 정상회의 개최는 3국 중 가장 적극적이다. 국내외적으로는 한일 정상회담 미개최에 따른 우려를 차단하면서 외교 안보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가장 부정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랴오이다오 국유화 조치 이후 대일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3국 정상회의를 무산시킨 것도 중국이었다. 일본도 우리보다는 미온적이다. 3국 정상회의에서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2대1의 불리한 대결 구도가 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3국 정상회의 전망에 대해 현재 중일 간 입장차가 너무 커 이른 시일 내에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효린이 부릅니다. 너밖에 몰라. Yeah, you think I'm selfish? That's what I thought about you. You need to get it straight, huh? Oh no no, so selfish love. You're so selfish boy, yeah. 먹고 싶은 것도 네가 다 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네 멋대로 하네. 다투고 울 때도 네 방식대로 하고 내 의견 그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직 사랑을 몰라. 넌 아직 겪어봐야 돼. 더욱더 아파봐야 해. 우린 아직 이별을 몰라. 넌 정말 나쁜 남자야. 후회하게 될 거야. 너밖에 몰라. 난 너밖에 몰라. 왜 너밖에 몰라. 왜 네 생각만 해봐. 너밖에 몰라. 난 너밖에 몰라. 왜 너밖에 몰라. 나 좀 미치게 하지 마. One way 내 사랑이 반복해. No way no way 멋대로 하지 마. One way 내 사랑이 반복해. No way no way 내 주위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밤낮 새워 술 마시고 뭐하러 다녀. 내 맘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네 친구들 챙기기에 넌 정신없어. 우린 아직 사랑을 몰라. 넌 아직 겪어봐야 돼. 더욱더 아파봐야 해. 우린 아직 이별을 몰라. 넌 정말 나쁜 남자야. 후회하게 될 거야. 너밖에 몰라. 난 너밖에 몰라. 왜 너밖에 몰라. 왜 네 생각만 해봐. 너밖에 몰라. 난 너밖에 몰라. 왜 너밖에 몰라. 나 좀 미치게 하지 마. One way 내 사랑이 반복해. No way no way 멋대로 하지 마. One way 내 사랑이 반복해. No way no way Okay, let's go. 너 지금 말 다 했어. 뭐를 결정할 때마다 사랑이나 배려 따윈 없이 주구장창. 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자고 난 피해자. 다시 생각해도 계속 후회가. 안 봐도 뻔해. 네 친구들에게 내 얘기를 어떻게 했을지. 왜 몰라 그건 네 얼굴에 침 뱉기. 물어봐 네가 하는 게 사랑이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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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반복해. No way no way 멋대로 하지 마.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세출 예산을 올해보다 5.7% 높여 잡았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취지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면서 당초보다 8조 원 정도 늘어난 규모가 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에 비해 20조 원 정도 늘 것이라고 밝혔다. 5.7%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과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내년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재정 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7%였는데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폭이 0.4%포인트 증가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지금같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을 때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단기간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 적자 규모는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조차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1일 금융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36.1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1.9원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 오는 16일에서 17일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한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이 강력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 정경팔 외환선물시장 분석팀장은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 연준에서 조기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경우 1,040원대를 넘어 1,060원대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엔화는 약세를 보였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달러당 107.03엔까지 치솟아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 약세로 이날 한때 원엔 재정 환율은 100엔당 958.27원까지 하락했다. 2008년 8월 2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임에 따라 원엔 재정 환율은 추석 연휴 직전 수준인 100엔당 960원대로 올랐다. 원화와 엔화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아 달러와 대비 가치를 비교한 재정 환율로 두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따진다. 코스피 지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이른바 네 마녀의 날이라는 부담으로 2030선으로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25포인트 떨어진 2034.16으로 마감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마감 직전 매도 물량을 쏟아내 이날 809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는 또다시 연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3포인트 오른 573.7로 마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일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올 들어 상장 주식을 사들인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4,93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일본은 올 들어 지난 1월에서 3월에는 각각 350억 원, 2,210억 원, 2,240억 원 등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순매도하다가 4월 550억 원 사자 우위로 돌아섰다. 이어 5월 4,470억 원, 6월 5천억 원, 7월 5,620억 원 등으로 월간 순매수 규모가 5천억 원 안팎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순매수액은 1조 5,770억 원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간 순매수 최대치는 2010년에 5,280억 원이었다. 엄청난 규모의 일본 자금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아베노믹스에 따라 돈풀기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일본 밖의 외화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조 3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 GPIF의 행보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GPIF가 포트폴리오 운용을 공격적으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노아람 KDB 대우증권연구원은 GPIF가 신흥 경제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1% 늘리면 한국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은 1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성희 씨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일교차가 어제에 비한다면 조금 덜합니다. 낮의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정도로 시작이 됐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내려가면서 서울과 광주, 대구는 27도, 강릉 25도, 전주, 부산, 세종이 26도로
전국의 24도에서 2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해가 구름에 가려져서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합니다. 지금도 구름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평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높은 편이라서 주말과 모레 휴일까지는 평년을 웃도는 낮 기온이 이어지고요. 주말 휴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다시 2년 기온으로 회복이 되면서 낮에도 늦더위는 조금 가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아침과 저녁으로 꽤 쌀쌀해진 날씨 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을 보면 서울 18도를 비롯한 13도에서 20도 내일 낮에, 서울과 광주 28도를 비롯한 전국이 23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늦은 오후와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는 내일까지 천문현상으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기간인데요.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피해 없도록 잘 살펴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1도, 습도는 65%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답게 몇몇 구간들은 예밀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추석 연휴를 보낸 후라 그런지 대부분의 구간들이 평소 다른 금요일보다 한결 낮은 예밀을 보이고 있고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장항선과 청량역에서 안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중앙선은 이후 준비된 모든 열차에 1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행선 열차 중 태백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도 저녁 6시 이후에 배차된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는 좌석 구하시기 편안합니다. 다만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은 요일 특성상 오늘 일부 열차의 예매가 많이 돼서 부분적으로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상행선 열차는 평소 다른 금요일보다 예매율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도 여유 있게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이 시간 현재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은 오전과 오후 몇 편의 열차에 자리가 매진돼서 부분적으로 자리를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공항철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 간을 왕복으로 운행하는 공항철도는 이 구간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운행하는 직통열차와 중간역에 정차하는 일반 열차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즘 인천공항역까지 하루 몇 차례 KTX 열차도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홍민입니다. 이별의 종착역. 끝이 없는 외로운 길, 나그네 길,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착역. 사람들은 오가는데 그 말은 왜 못 오나. 푸른 달빛 아래 나는 눈물 친다. 이별의 종착역. 언제나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길, 나그네 길, 빗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길 나그네 길 빗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장렬. 다음은 사회명계사입니다. 경찰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군 지역 할머니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청도군 3평 1, 2 지역 할머니 6명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전해졌다. 봉투에는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의 이름이 인쇄돼 있었다. 봉투 6개에 나눠 담긴 돈은 모두 1,600만 원이다. 돈 봉투는 청도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할머니 집을 찾아 직접 전달했다. 경북경찰청 조사 결과 이 서장은 추석 직전 할머니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곤하시지 않느냐, 약이나 좀 사 드시라고 했다. 할머니들은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고 답했다. 이 서장은 한전 대구 경북 건설지사 측에 이 같은 사정을 전했고 한전 측은 1,600만 원을 건넸다. 6명 중 500만 원과 300만 원을 받은 2명은 돌려주었고 나머지 4명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성한 주민들이 아프다고 해서 한전 측이 준 위로금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서장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한전 대구 경북지사장이 서장실로 직접 돈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본지는 돈 전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한전 대구 경북지사 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서울시가 전례 없는 프리오픈, 즉 사전 개장으로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건물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안전점검을 벌여 저층부 개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프리오픈과는 별개로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훈련과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안전점검 사항은 석촌호수 주변 안전상태, 제2롯데월드 주변 교통상황, 민관 합동종합방재훈련 등이다. 시는 또 프리오픈 투어가 제2롯데월드 홍보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차 예약제 등 교통대책과 관련된 설명을 강화하고 안전대책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시민 의견이 임시 사용 승인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보라는 의미로 프리오픈을 실시한 것이라며 시민 의견을 최종 판단에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를 통해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말쯤 임시 개장 승인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프리오픈 행사 기간에 전문가 점검을 같이 진행하면 최종 결정을 앞당길 수 있는데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 후에 컨테이너 고박장치가 아예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또 사고 당시 고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화물을 빽빽이 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인천항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세월호는 고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물을 꽉꽉 실었다고 증언했다. 세월호가 출항하던 지난 4월 15일 화물 고박을 담당했던 항운노조 조합원 5명은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 씨는 세월호에 차량을 너무 많이 싣느라 고박점이 차에서 가려 제대로 고박을 할 수 없었다며 사람이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차량을 붙여 실었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에는 승용차를 실을 경우 차량 간격을 60cm로 유지하고 앞뒤로 2가닥씩의 벨트로 고전박에 고정한 뒤 바퀴에 괸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씨는 고박되지 않은 차량들의 경우 괸목만 한 경우가 허다했다고 밝혔다.
또 유모 씨는 세월호는 컨테이너 고박 장치가 아예 없었다며 밧줄만 있었고 승용차도 앞뒤로 4가닥씩 고정하는데 세월호는 2가닥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모 씨는 다른 선박들의 경우 고박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세월호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가짜 환자를 명부에 등재해 14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빼달린 요양병원 원장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북구 만덕동 쥐요양병원 행정의사 안모 씨를 구속하고 의사 이모 씨 등 2명을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쥐요양병원 실제 사주인 안 씨는 2011년 11월부터 부산에서 의사 면허만 빌리는 일명 사무장 요양병원을 3년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와 국가보조금인 의료급여 등 총 14억여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입원 환자와 다른 이름을 등재하거나 4인실 병실에 6명의 환자가 입원했다고 환자 기록부를 엉터리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타냈다.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 병원 환자 기록부에는 51명의 입원 환자가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 환자는 25명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면허가 없는 안 씨는 고령의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 씨를 월 700만 원을 주고 병원장으로 내세운 뒤 병원을 운영했다. 경찰은 환자 기록부에 허위로 등재된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남승인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이 회식 자리에서 대구교대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대구교대 학생들과 대구지역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대구교대 총장 성희롱 폭언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남 총장이 교수 학생들과 함께 대만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6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남학생들에게 고추가 없나 잠지가 없나 등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고 여학생들에게는 술을 먹을 때 꼭 내 옆에 앉아라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남 총장은 여학생이 어깨를 쓸어내리고 손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접촉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영빈 학생대책위 대변인은 남학생들은 폭언에 분노했고 여학생들은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지만 남 총장에게 따지고 항의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미영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은 남 총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남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남 총장의 태도에 따라 고소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정화 대구교대 학생처장은 당시 성추행이나 성희롱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현장에서 항의한 학생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남 총장은 지난달 3일 5박 6일 일정으로 대만에 가 자매기른 대학을 방문하고 문화관광지를 탐방했다. 그는 동행했던 교수 2명, 학생회 간부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4명 등 일행과 6일 저녁 현지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가 어제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고위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미갤러리 대표 홍성원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홍 씨는 동양그룹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혜경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술품 2점을 15억여 원에 매각하고 판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 이 부회장의 미술품 창고와 서미갤러리에서 국내외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은 남편인 현지은 회장이 구속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는 재계 수사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렸다. 2008년 삼성특검 때 비자금 투입 의혹이 제기된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품 행복한 눈물의 유통 경로로 지목됐다. 2011년에는 오리온그룹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CJ그룹 수사 때는 법인세 30억 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형편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은행 지급 보증서를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 지급 보증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문서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일당은 3월 5일 물품 인수 자금이 없어 고민하던 식품 도매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접근해 위조된 24억 원 상당의 지급 보증서 6통을 3천만 원에 팔았다. 다음날 이 씨는 축산거래업체에 지급 보증서를 물품 대금 대신 지급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조관우의 진정난 몰랐네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내 마음만 흐느껴오네.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서 올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누구인가 불어주는 휘바람 소리 행여나 찾아줄까. 그님이 아니 올까. 기다리는 마음 허무해라.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누구인가 불어주는 휘바람 소리 행여나 찾아줄까. 그님이 아니 올까. 기다리는 마음 허무해라.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를 앞두고 영국 금융가와 재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독립이 결정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기업과 금융기관은 저마다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10일 영국 타임즈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현지 금융계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되면 스코틀랜드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영국 중앙은행의 보호와 규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양대 은행인 로이드뱅크와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독립 시 고객 이익 보호를 위해 본사를 런던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각 은행 창구에는 독립이 될 경우 자신들의 예금이 안전하냐, 런던 등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느냐 등은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가디언은 스코틀랜드 은행들이 대규모 인출 사태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투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부동산 거래도 크게 줄었다. 런던 금융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영국 주식펀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고 파운드화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기업들은 스코틀랜드 독립 시 영국 국기 유년잭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유년잭은 그 자체만으로 브랜드 가치가 있으며 신뢰 상징으로 여겨져 영국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국기가 바뀌면 깃발 제작 업자들만 돈을 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서베이션이 지난 5일에서 9일 조사에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독립 반대가 53%로 찬성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지난 8일 찬성이 우세했던 것과 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야로 신임 총무회장이 고노다마 수정과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국회 소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아베 신조 정권 차원에서 고노다마 무력화 움직임이 계속되어 온 상황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 것이다. 니카이 총무회장은 11일 보도된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고노다마 수정 움직임에 대해 고노 전 장관이 주변 사람들과 의논해 결정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가볍게 발언할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고노 전 장관을 국회에 소환해 조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중의원 의장을 지낸 인물을 국회에 가볍게 불러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10선 경력의 니카이 회장은 자민당 내 대표적인 친한 친중파 인사다. 그는 아베 총리가 지난해 9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호소를 위한 연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렇게 맹연습해 갈 정도면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연설 좀 연습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오이타 현 교직원 노동조합이 일본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부모와 자식이 함께 배우는 한국 평화여행을 계획대로 시행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다른 기사에서 보도했다. 오이타 현 교원노조가 일본의 침략 행위를 바로 인식하고 평화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중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이 여행 상품은 7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됐다. 한국 내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과 항일지사들이 투옥됐던 서대문 형무소 터 등이 여정에 포함돼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조 가입률이 60%에 달해 일본 교원노조의 왕국으로 불리는 오이타 교원노조는 2001년에는 일본 전범재판과 난징대학살을 표시한 평화달력을 교실에 걸었고 일본의 침략사를 정당화하는 중학교 역사 국민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부패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중앙TV의 스타 앵커 루이 청강이 간첩죄로 곧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베이징 사회과학원 외국문제연구소 부원장 왕궈샹은 자신의 웨이보에 루이 청강이 간첩으로 활동했다. 내용이 매우 심각해 극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에서 간첩죄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왕 부원장은 간첩 가운데 이상주의자가 몇 명이나 있나,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이용당했거나 돈에 눈이 멀어 색을 밝히다가 간첩질을 하는 것이라며 인신공격도 퍼부었다. 앞서 중화권 반체제 매체인 모신도 루이 청강이 지난 7월 생방송 직전 긴급 연행된 것과 관련
루이 청강이 2012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총석에 취임을 앞두고 시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 일가의 부정축제 자료를 미국 뉴욕타임즈 등 서방 언론에 넘겨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루이 청강은 2003년 CCTV 입사 후 세계 유수의 정재계 지도자 300명 이상을 인터뷰하는 등 스타 앵커로 이름을 날렸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중화권 언론들은 그가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과 함께 사법처리설이 나오는 링지화 통일전선부장과 가까웠다는 점에서 단순 비리를 넘어 저우융캉 사건 연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UNEP와 세계기상기구는 10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4 오존층 손상에 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에서 오존층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궤도에 오른 덕에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오존층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바다는 산성화되고 삼림은 줄어들고 지구기온은 올라가고 생물종은 사라지고 온통 좋지 않은 신호들 뿐인 지구 생태계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다. 오존층 파괴가 멈춘 것이다. 극지대의 하늘에 뚫린 오존층 구멍을 복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계속됐던 오존층 파괴는 2000년대부터 사실상 멈췄고 이후로는 오존층 구멍이 거의 커지지 않았다. 남극 상공에 뚫린 오존층 구멍은 이번 세기 중반에는 1980년대 수준으로 복구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사회는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 등의 물질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없었더라면 오존층 파괴가 계속 진행돼 2030년에는 피부암 환자가 매년 200만 명씩 늘었을 것으로 UNEP는 보고 있다.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몬트리올 의정서는 환경과 관련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조약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더 큰 행동으로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23일 유엔 총회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방안을 논의한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정인이 부릅니다. 가을 남자. 거리마다 차가운 가을바람 불어올 때면 버려진 쓰레기들 춤을 출 때면 아무리 때를 써보고 물어봐도 너는 너만의 그곳으로 도망가. 가을이 오는 냄새 코앞에 오면 너 슬퍼지나봐. 서늘한 마음만큼 날 밀어내네. 나 슬퍼지잖아. 가을 남자 그대여 날 외롭게 좀 하지 마요. 가뭄 같은 그대여 날 시들게 좀 하지 마요. 너를 사랑해 난 어떡하라고 자꾸 도망가. 삐뚤어질 타다 너를 사랑해 난 어떡하라고. 방긋 웃어줄 너의 봄만 기다리네. 골목마다 귀토레를 울어댈 때면 너에겐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만. 두 손은 짤랑이는 주머니로 너는 너만의 그곳으로 도망가. 네가 돌처럼 딱딱하지 않아서 난 너무 좋았지만 사계절 중 딱 한 계절 가을 오면 넌 폭발.
물처럼 물러주고 내 손에서 흘러내려 내가 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예쁘게 보이자 애썼어 여자로서 매력지수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건지 물었지만 그건 아니래 지금은 단지 혼자가 좋대 그래 나도 때론 혼자가 편하니까 이해해줄게 너 없이도 혼자 할 일은 많아 웹서핑 아이쇼핑 그리고 밀린 드라마 보기 날 좋은 날 홀로 산에 오르기 그리고 술에 취해 찾아간 클럽 난 모든 걸 다 잊고 즐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맘은 또다시 널 불러 가을 남자 그대여 날 외롭게 좀 하지 마요 가뭄 같은 그대여 날 시들게 좀 하지 마요 너를 사랑해 난 어떡하라고 자꾸 도망가 삐뚤어질 테다 너를 사랑해 나는 어떡하라고 밤새도 사주해 너의 봄만 기다리네 기다리네 가뭄 같은 그대여 나의 사랑에 단비를 내려줘 가을 남자 가을 남자 가을 남자 그는 나의 남자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담뱃값 인상 꼼수 증세라는 말 듣지 않아야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정부가 11일 담배에 붙이는 세금, 부담금 등을 내년 초에 지금보다 2,000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안대로라면 담배 한 갑 가격은 2,500원짜리가 4,500원으로 80% 오른다. 정부는 담배값을 대폭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담배값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담배값은 2004년 500원 오른 이후 10년간 2,500원에 동결돼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담배값 부담이 적다 보니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7%로 OECD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청소년 흡연율은 20%를 넘어서 OECD 성인 평균 흡연율 26%에 육박하고 있다. 담배값을 올리면 흡연을 줄이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담배를 끊겠다는 응답자가 32.3%에 달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서너 배 이상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번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는 연간 2조 8천억 원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담배에 붙던 기존의 세금 부담금을 올리는 것 외에 사치품에 붙이는 개별 소비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했다. 2,500원짜리 담배는 600원 정도 개별 소비세를 더 붙이게 돼 인상분 2,000원 중 3분의 1 가까이가 기존엔 없던 세금이 된다. 개별 소비세는 중앙정부 금고로 들어간다. 경기 침체로 수조 원의 세수 구멍이 예상되는 중앙정부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이용한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값은 올리는 게 맞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건강은 명분으로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으면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당장 꼼수 증세나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부과되는 담배세를 증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언제나 솔직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조선일보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거품 관리 요구되는 가계대출 증가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4조 6천억 원 급증해 7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 상환비율 DTI 대출 규제가 완화된 지 한 달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가계대출 전체 증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4조 6천억 원이 증가, 올해 1월에서 7월 월평균 증가액 1조 5천억 원의 3배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번 증가세는 일시적 요인 등에 더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은행 대출로 대거 갈아탄 결과여서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가장 크게 작용한 일시적 요인은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조건부 적격대출의 급증이다. 일종의 정책 모기지론인 적격대출은 취급은행이 지난달 2곳에서 이달부터 8곳으로 늘어나는 데다 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는 적격대출 채권금리도 이달부터 3.3%에서 3.47%로 올라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앞서 지난달에 집중적으로 관련 대출을 늘리며 3조 8천억 원을 차지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외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요인으로는 지난달 서울 주택거래량이 전월 대비 600호 늘어나는 등 비교적 위험이 없는 주택구입용 실수요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 아울러 주택담보 여력 확대에 따라 고금리의 비은행권 및 신용대출 등을 금리가 싼 은행 담보대출로 대거 전환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실제 지난달 비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400억 원에 그쳐 올해 비은행권 월평균 대출 증가액 약 5천억 원의 10분의 1로 줄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신용대출도 추가 증가세가 거의 없어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에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LTV DTI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무분별하게 증가한 가계대출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쏠리며 경제 거품을 심화시키고 결국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대출 증가는 부동산 경기를 적정하게 뒷받침하면서 오히려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부동산 가격 등 경제 전반에 거품이 형성된 가능성이다. 당국은 당장 위험이 없다고 자신할 게 아니라 가계대출 증가의 속도와 폭을 면밀히 점검해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둡네요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돛을 맡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 배 아픈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역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전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결단식을 하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 1986 서울 아시안게임,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국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0개 이상을 따 5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2002 부산 대회 때 역대 최다 금메달을 획득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은 36개 종목 1068명으로 이루어졌다. 선수가 831명, 임원이 237명이다. 1010명이 참가했던 2010 광저우 대회 때보다 58명이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결단식에는 양궁, 유도, 수영, 육상 등 6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석했다. 아직 리그 일정을 소화 중인 야구, 세계 선수권에 출전 중인 사격 등 일부 종목 선수들은 불참했다. 행사는 선수단 소개에 이어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스카프 전달, 응원 메시지 영상물 상영, 선수단 청년 서포터즈와 걸그룹 티아라의 축하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시안게임은 45개 참가국의 경쟁과 축제장이라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시아 각국 선수들에게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금은 국민적 화합과 용기, 자신감이 필요한 때라면서 멋진 경기로 국민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호 선수단장은 올해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국민 마음의 상처가 유난히 많고 힘들었던 한 해라면서 우리 선수단 모두는 도전과 열정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국민에게 위로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선수들도 필승의 의지를 보였다. 체조 도마 종목에서 2연속 우승을 노리는 양학선은 단체전 금메달도 딸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3회 연속 펜싱 플로엘의 2관왕에 도전하는 남현이는 초심으로 돌아가 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수단은 결단식을 마치고 도핑 규정, 단복, 시상복, 유니폼 착용 규정, SNS 관련 규정, 윤리 규정, 선수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한국 선수단 선발대는 지난 5일 선수촌에 입촌했고 16일 본진이 뒤따를 예정이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권 판매율이 31%에 불과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입장객 수입이 예상치보다 적으면 인천시 재원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 시의 재정난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11일 현재 입장권 판매액이 110억 4,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목표액 350억 원의 31.6% 수준이다. 개회식 입장권은 60억 5천만 원어치가 팔려 목표액의 40%를 겨우 넘겼고 일반 경기장 입장권은 목표액의 39%가 팔렸다. 특히 100억 원을 목표치로 잡은 폐회식 입장권은 겨우 11억 원어치 팔렸다. 개최지인 인천시는 조직위로부터 할당받은 180억 원 가운데 157억 원을 판매 목표치로 잡았지만 판매액은 50억 원을 겨우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관련 부서 직원들을 통해 업체나 단체 등의 입장권 판매를 독려하고 시사나 공사와 공단, 구군과 동사무소 등에 할당하는 등 입장권 판매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입장권 판매 대부분이 시와 관련 있는 금융권이나 기업들이 입장권을 수억 원어치씩 구매해 지역단체 등에 기부하는 형식이어서 아시안게임이 자칫 동네 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판매액의 80~90%가 인천 기업이나 단체들이다라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업체에 연락하면 몹시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태연의 들리나요?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앞을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선 숨을 죽여요.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뗄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치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 봐. 왜 내 사랑만 더딘 거죠? 내 사랑만 힘들죠? 그대 앞에 그대 곁에 있어도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보이는데 그대 앞에서 난 먼 곳만 봐요. 내게 그대가 꼭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뗄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치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 봐. 넌 활치서나 잠시라도 그댈 바라볼 수 있어도 그게 사랑이죠. 혹시 이 기다림이 이 그리움이 닿을 때면 들릴 때면 차라리 모른 척 해줘요. 그대에게 갈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직장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의 건보료가 매겨집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부과된 보험료는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변변한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가 줄어드는 반면 월급에 중압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인상된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일회성 소득인 퇴직, 양도소득과 재산 개념이 강한 상속증여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자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성별, 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보험료가 매겨졌던 지역 가입자는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가 제외된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 가입자에게는 일정액의 최저 보험료가 부과된다. 월급만 받는 대다수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가 오른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 중 월급 외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을 강화해 이자, 배당금 등을 받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소득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강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연금 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지만 소득 기준을 낮춰 박탈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주요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수시 모집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후 지원이 폐지돼 모집 마감이 임박할수록 수험생들의 눈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된 서울대는 일반 전형 1,675명 모집에 1,387명이 지원해 0.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0.24대 1이었다. 이날부터 14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뤄지는 고려대는 오후 4시 기준 1,210명 모집에 1,315명이 지원해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전형 기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의과대학으로 5.44대 1이었다. 이어 수학교육과 심리학과 경영대학 등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원서 접수 첫날인 11일 이화여대는 오후 5시 기준 평균 경쟁률이 0.41대 1을 기록했다. 600명을 선발하는 일반 전형에는 317명이 지원해 0.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학과 중에는 의예과가 0.4대 1로 가장 높았다. 같은 날 원서 접수를 시작한 한국외대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를 합쳐 1,837명 모집에 678명이 응시해 0.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수시는 수능 전, 수능 후 두 차례 실시됐던 지난해와 달리 9월 6일에서 18일 일괄 모집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수험생들이 총 6번의 수시 지원 기회 중 한두 번을 남겨 수능 후 수시에 지원하는 전략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불가능해졌다. 수시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 마감이 다가올수록 눈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늘교육 임성우 대표이사는 특히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은 서울대 등은 서류를 다듬느라 마지막 날 지원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진드기로 옮기는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고 귀가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은 진드기에 물리면 발병하는 아나플라즈마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병은 고열, 메스꺼움, 혈압 감소, 혈소판 감소 등을 동반하며 흔히 살인 진드기병으로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증과 증세가 비슷하다. 오 교수팀에 따르면 강원도에 사는 박모 씨는 최근 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 등이 발생해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나플라즈마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씨는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한 뒤 건강을 되찾아 7일 만에 퇴원했다. 오 교수는 지난해부터 유행하는 SFTS는 아직 치료제가 없지만 아나플라즈마증은 항생제를 치료할 수 있다며 일단 진드기에 물려 고열 등 증세가 생기면 즉시 병원을 찾아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11일 오후 6시 47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을 타고 온 선수단 94명은 장수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표와 임원, 의료진, 기자단, 선수로 구성됐으며 전원 흰색 재킷과 파란색 하의 차림이었다. 선수들은 입국장에 나온 취재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20여 명의 2014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응원단이 나와 북한 선수들을 환영했다. 응원단은 인천 지역 47개 시민단체 회원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남아공 월드컵 당시 응원고구였던 부부젤라를 불고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측 선수단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북한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손을 내민 시민에게 손등을 갖다 대거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도 일부 보였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전해드리면서 9월 12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 말이 있어 어려운 얘기 내게 힘겹게 꺼내놓은 내 마지막 얘기 내 곁에 있기에 너무 담지 못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별뿐이라고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도무지는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아서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넌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걸 그렇다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단 걸 해줄 수 없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야 너무 사랑하면서